최근에 건설업계 주가를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테마를 제대로 타면서 주가가 막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시장에서 에너지 기술주로까지 불리고 있는데 비슷한 SMR 사업을 하는 DLENC 주가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작년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지금 DLENC를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열쇠요? 네, 시장이 이 두 회사를 놓고 뭐랄까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숫자를 통해 두 기업의 가치 평가가 얼마나 그리고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부터 자세히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숫자만큼 정직한 건 없으니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2020년 2월 현재 기준으로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약 12조 8천억 원에 육박해요. 12조요? 그런데 DLENC는 1조 7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격차가 무려 7배 이상 벌어진 거죠. 7배요? 작년 영업이익을 보면 현대건설이 한 6,500억 원, DLENC가 3,900억 원 가까이 되니까 이익 규모는 2배도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가총액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더 기가 막힌 숫자가 바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입니다. PBR이요? 현대건설은 1.0배를 넘어서면서 최소한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반면에 DLENC는 PBR이 0.25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PBR 0.15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정리했을 때 주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100원이라면 네.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25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회사가 망해서 청산할 때 받는 돈의 4분의 1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DLENC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순현금만 약 1조 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1조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이니까 사실상 이 회사가 가진 현금 가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를 짓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까지 건설한 이 회사의 건설업 본업 가치는요. 시장에서 그냥 0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셈입니다. 본업 가치가 0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이건 단순히 저평가를 넘어서 거의 무시당하는 수준 같은데요. 시장에 왜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바로 그게 이 상황의 핵심이죠. 시장은 지금 DLENC에 성장 스토리가 없는 보수적인 건설사라는 꼬리표를 아주 단단히 붙여놓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가치는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의 인식이 정말 맞는지 실제 사업 내용을 하나씩 좀 해부해 봐야겠네요. 가장 익숙한 주택사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죠. 주택사업은 여전히 DLENC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브랜드인 이 편한 세상은 그야말로 국민 브랜드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아크로는 아크로 리버파크처럼 강남과 한강변의 최고급 단지들을 상징하면서 브랜드 파워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아크로 하면 이제 다들 최고급 아파트로 인식하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 매출에서 주택사업 비중이 과거 60-70%에서 지금은 52%까지 줄었더라고요. 이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비중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질적으로는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질적으로요? 네.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대신에 돈이 확실히 되는 핵심 입지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선별수주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한남 5구역 재개발을 따냈고요. 올해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압구정 5구역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 공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알짜배기만 골라서 한다는 거군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안전하게만 가려는 보수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DLENC를 낮게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보수적인 전략 덕분에 지금 건설업계를 덮친 PF 리스크에서 가장 안전한 회사 중 하나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 그건 또 그렇네요. 그리고 줄어든 주택사업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플랜트 사업이에요. 플랜트 사업이요? 과거에는 비중이 미미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거 10%대에 불과했던 매출 비중이 지금은 34%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나쁠 때
회사의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생긴 거죠.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S-오일 샤인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려 9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올해와 내년이 매출이 가장 많이 인식되는 피크 구간에 진입해요. 아, 피크 구간. 이건 부동산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 2, 3년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더 높은 기본 설계, 피드 단계부터 참여해서 원가 관리 능력도 보여줬고요. 주택과 플랜트 두 개의 큰 축이 서로 보완해주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네요. 여기에 또 다른 강점도 있다고요? 네, 바로 토목 사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13% 정도지만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토목 기술력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데 이걸 DLENC가 지었어요. 아, 맞아요. 그 달이 정말 대단했죠. 이게 단순히 긴 다리 하나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가치가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만 보면 정말 탄탄한데요. 그런데 요즘 건설주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재무 상태가 불안하면 시장에서 외면받잖아요. 특히 그 PF 리스크 때문에요. DLENC의 재무 체력은 어떤가요? 이 부분이 DLENC의 가장 확실한 강점, 어떻게 보면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파워요? 건설업계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를 유지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98%로 매우 낮습니다. 보통 건설업계에서 부채 비율 200% 이하면 양호하다고 보는데 100% 미만은 거의 초우량 기업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100% 미만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1조 원의 순연금도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빚 없이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이른바 빅베스를 단행했는데요. 빅베스요. 목욕을 크게 한다는 뜻인데 그 회계 용어죠. 네, 맞습니다.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손실로 처리해서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드는 걸 말해요. 아, DLENC는 작년 4분기에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했던 지방사업장 같은 잠재 부실 약 2,200억 원을 과감하게 털어냈습니다. 미래에 터질지 모를 시장폭탄을 미리 제거한 거죠. 미리 아픈 주사를 맞은 거군요. 그럼 작년 순이익은 많이 줄었겠네요. 그럴 것 같지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부실을 털어내는 동시에 과거 해외 법인 손실과 관련해서 못 받았던 법인세 환급금 2,650억 원이 들어왔어요. 와, 오히려 손실 처리한 금액보다 더 큰 돈이 들어오면서 순이익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재무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2026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전화후복이네요. 정리해보면 본업은 안정적이고 재무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탄탄한데 주가는 자산 가치의 4분의 1 토막이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대건설을 날아오르게 한 것도 결국 원전이었고요. 그렇다면 DLENC에게도 이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비장의 무기, 게임 체인저가 있나요? 바로 그게 SMR과 CCUS, 즉 탄소 포집 신사업 이야기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이 두 가지가 현재의 안정적인 가치주를 폭발적인 성장주로 바꿔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SMR부터 자세히 들어볼까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은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꼽히는데요. DLENC는 이 분야의 선도주자인 미국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닌 거죠. 훨씬 그 이상입니다.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4세대 고온가스로 모델 X200의 상세 설계 용역을 수주하면서 이미 첫 실적을 냈어요. 벌써요? 네, 이건 우리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앞으로 당신들이 원전을 지을 때 실제로 설계하고 시공할 핵심 파트너다라는 걸 증명한 아주 중요한 계약이었죠. 그렇다면 진짜 핵심은 본공사 수주겠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엑스에너지가 세계적인 화학기업 다오케미칼과 함께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다오 공장에 SMR을 지어서 전력과 스팀을 공급하는 건데 이 프로젝트의 EPC,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본계약을 따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아, 이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시장은 DLENC를 더 이상 보수적인 건설사가 아닌 현대건설과 같은 원전 에너지 기술주로 재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주가 재평가의
트리거가 되겠네요. 또 다른 신사업인 CCUS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CCUS, 즉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사업은 자회사인 카본코를 통해 아주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요. 카본코요? 네. 이미 호주에서 짓고 있는 뉴라이저 기료 공장 프로젝트에 이 기술이 적용되는데 기본 설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약 1조 원 규모의 본공사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대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요? 네, 바로 서해안 산업단지의 대규모 탄소 포집 허브 프로젝트입니다. 서산이나 당진 같은 산업단지 공장들에서 나오는 탄소를 파이프라인으로 모아서 한 곳에 저장하는 거대한 국책 사업인데요. 와, 규모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카본코가 가진 독자적인 탄소 포집 기술이 경쟁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SMR과 CCUS 두 개의 신사업 날개가 모두 구체적인 성과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PBR 0.25배라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 그 자체입니다. 네. 1조 원의 순현금을 고려하면 엄청난 안전 마진이 확보된 셈이죠. 둘째, 주택 부문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고 플랜트 사업이 안정적인 이익을 받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방금 길게 설명한 SMR과 CCUS라는 주가 재평가의 확실한 촉매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1조 원의 현금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 발표될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점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하잖아요. 반대로 투자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가치 함정의 가능성입니다. 가치 함정이요? 네, 영어로 밸류 트랩이라고 하죠. 즉, 싸다는 이유만으로 샀는데 아무런 촉매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고 옆으로만 가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국내 주택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경우 아무리 선별 수주를 한다고 해도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열광하는 SMR이나 CCUS 같은 신사업이 실제 영업이익에 의미 있는 숫자로 찍히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많겠죠. 네,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시니 그림이 더 명확해지네요. 정리해보면 업계 최고의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주력 사업의 수익성을 회복했고 SMR과 CCUS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기업이 무슨 이유에선지 자산 가치의 4분의 1이라는 파격세액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현재 DLENC의 주가는 충분한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대건설의 성공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후발주자로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한 가치 격차, 그러니까 현대건설과의 7배 넘는 시가총액 차이가 과연 시장의 오판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회일지 아니면 시장이 정확하게 본 성장성 부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일지 네, 그 답은 결국 앞으로 가시화될 신사업 수주 성과가 증명해 주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DLENC 투자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특히 SMR 본공사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이 회사를 둘러싼 시장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